자, 어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을 일으켰던 김남국 의원, 지금 무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제명을 권고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제명을 이제 권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윤리를 거쳐서 만약에 진짜 제명이 이제 실행이 되려면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무기명 투표해서 찬성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국힘 의석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정말 제명이 가능할지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될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113석에 113석, 그 정의당이 6석이잖아요. 그럼 합하면 정의당은 이제 그 김남국 징계에 제명에 찬성한다고 치면 그럼 119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계열에서 흔히 하는 민주당 계열에서 81명이 찬성해 줘야 돼요. 81명. 81명. 예, 200명이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무슨 말이냐면 김남국 의원이 실제 제명되느냐 안 되느냐는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뭐냐? 아시는 대로 자문위원회가 경고를 하면 이게 뭐랄까 건의를 했으니까 냈으니 그러면 윤리특위안에 징계소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전체회의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온다. 본회의에서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쪽에서 81명이 찬성해야 김남국 의원은 제명되고 배지를 떼게 된다. 이거죠. 네. 실제로 뭐 제명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 헌정사에 김영삼 대통령 빼고는 제명된 분이 없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명될 만한 사안이냐, 그러니까 도덕적 비난이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김남국 의원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제명으로 할 만큼의 사안이 아닌데 이걸 제명으로 접근하니까 오히려 불가능한 걸 해서 오히려 뭐 진행도 안 될 것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행벌은 또 그 처벌 수위가 맞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명할 이유는 상임위나 본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엄밀하게 이건 뭐 잘한 일이라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만약에 직장인이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요, 그분들은 주식을 언제 사고 팔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닙니까? 근무 시간 중에. 근무 시간 중에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더 올바르다, 잘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사안과 같이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래야 되나 이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 공격을 하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제명할 사안이냐 이런 건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30일 정도의 추석 정지나 공개 사과 같은 것 정도에 끝이면서 이게 이제 다시 제도적으로 이걸 정비할 일이지 너무 그냥 크게 제명으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뭐 역설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김 총장님 합리적으로 인정 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원정주의적 자세를 보이시는데 저는 이게 뭐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낸 자료를 통해서만 상임위에서 200번이나 했다. 200번이나 코인을 뭐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 본회의까지 치면 몇 번 나올지도 모르고 실제 한때는 99억 원 정도 만약 현금을 화되면 99억 원 정도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 거짓말을 많이 한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뭐 단순하게 그냥 이거 넘어가주자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공인의식이 제로인 사람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현직 국회의원들도 치욕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당연히 제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공인의식이 없는 분이 우연히 코로나 덕분에 배지 달고 앉아 있는 그 얘기 된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는 손을 봐야 돼요. 김수장님 반박하시겠어요? 아니 뭐 원정주의야 우리 총장님.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재행법정주의처럼 뭔가에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서 이 문제에 처리한
뭐 근거라든지 이런 게 쭉 있고 예를 들면 뭐 윤리 심사 과정에서 정말 이게 객관적 사실에서 뭐 100억대 가까운 이익을 네. 얻었는지 이런 게 다 확인되지 않는 오. 그냥 보도의 그 추측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 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도 자기들도 객관적 자료가 잘 없어서 판단이 안 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명확하게 예를 들면 검찰의 범죄 수사처럼 다 드러난 사실을 제시해서가 아니라 약간은 뭐 좀 뭐랄까요 감정선을 건드린 처벌처럼 윤리 자문위원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근유같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러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 소장님께서는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예를 들면 정말 제명적 사안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아니, 제명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말한 거 잘 보세요. 양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공통으로 요구한 징계 부분이 뭐냐? 국회의원 윤리 강상 품위 유지 의무, 사익 추구 금지,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상 품위 유지 청렴 의무 조항을 다 어겼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 이걸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제명 안 시키면 뭐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YS 때는 1979년인가 그때 뭐 미국 뉴욕 타임즈에 야당 총 대표로서 인터뷰했다가 그걸 군사정권을 당하는 케이스라서 이거와 비교는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정말 이 제명하고도 저는 이 정도는 오히려 제명하고 남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거는 뭐 국민들마다도 다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만큼 보시는 분들에 따라 뭐 제명이 마땅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김두수 소장님 말씀 주신 거는 저도 일정 부분 좀 동의하는 예. 부분이 우리가 뭐 징계가 되었던 뭐 형사 형벌이 되었던 비례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사람이 믿고 죄가 미워도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맞게 비례하게 책임을 지고 징계를 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원칙이고 그런 게 또 소송에서도 항상 맞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제도적인 부분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4단계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경고,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그 다음에 제명이에요. 이 3단계와 4단계의 차이, 그 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와 제명 사이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저는 자문위원들도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물론 뭐 상임위 기간에 코인 거래를 하고 뭐 소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자세들에 대해서 안 좋게 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또 존중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은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만으로는 좀 부족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바로 제명으로 가기에도 조금 또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제도상으로 그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다음이 제명이다 보니까 이게 국민적으로도 봤을 때 마치 뭐 아니면 도처럼 뭐 1대 99처럼 뭐 거의 하늘과 땅과의 차이처럼 징계를 선택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중간에 무언가를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윤 대변인은요? 저는 20분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많이 꼭 참고 있었는데. 진짜 아까부터 김호준 얘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시고 유감입니다. 자, 왜 윤리 관련한 얘기에 법적 잣대를 들이댑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분이 뭐 감정성 건드려 그게 윤리예요. 이 사람이 무슨 사익을 추구했는지 모르지 않느냐는 말씀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코인 매매한 건 맞잖아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누구 주려고 코인 매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시간에. 그게 직장인이 근무 시간에 뭔가 주식 거래한다든지 하는 거하고 비교할 거리가 안 되죠.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사기업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확실하게 증거가 없다. 자문위에서 뭘 정확하게 숫자나 결과나 이런 거를 알고 지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는 비유라고 보기가 어렵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수준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뻔뻔해요. 김남국. 30일 이내 출석 정지 이미 했어요. 본인이 안 나왔어요. 국회를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제명이 맞죠? 예.